자, 이제는 531페이지 주택 건설입니다. 주택 건설하려면 이제 사업 주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등록 사업 주체와 비등록 사업 주체. 그래서 우리는 등록 사업 주체를 갖다 뭐라면 등록 사업자 또는 등록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등록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언제 언급한 적이 있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죠? 왜? 같이 할 때 등록업자,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택법상에. 그러면 등록업자가 있겠고 그 다음 비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등록업자는요, 크게 나면 공공주체, 소위 우리가 제가 얘기하면 나쁜 뜻 받아지 말고 깡패 사촌 거 있죠. 자, 그게 있겠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등록하려면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 실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실적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실적은 뭘 갖다 떠야 되냐면 우리가 쓸 때 앞에다 연간자가 붙는다는 꼭 아세요. 그 여기는 건설은 크게 두 가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대지를 조성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택은 앞서 얘기했을 때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이게 바로 4년전에 출제했던 거죠. 그 다음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단 이 중에 30세대 이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1+1이 있다 그랬죠. 원룸은 도시형생활주택이잖아요. 이게 바로 도시형생활주택인 거예요. 도시형생활주택. 근데 원룸은 또 플러스 1세대가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세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도시형생활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대지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면 된다.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여기는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자본금에 대해서 일단 자본금 왜 다 안 쓰느냐?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을 기점으로 합니다. 얼마 이상? 6억 원 이상. 배가 됐죠. 6억 원 이상.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인적 요소가 있어요. 왜? 주택을 건설하려면 뭐가 있었죠? 주택 건설하면 건축기사, 그죠? 대지를 토목기사, 기술자겠죠? 그러면 1인 이상, 각 1인 이상. 그 다음 가서 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물적 요소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이번에 평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평수가 없어지고, 자, 뭐로 볼 수 있냐면, 가서 자기들이 갖출 수 있는 한도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갖출 수 있는 기준이면 된다.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등록은 국토장관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장관한테 등록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있죠.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왜 근데 왜 써주냐? 다른 변경에는 새로 내니까 다시 등록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 등록 자체를 갖다가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시킬 수도 있어요.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 다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소 중에서도 등록 말소 중에서도 머스트가 있고 캔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머스트가 있고 캔이 있는데 머스트 두 가지만 꼭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와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 교재 봤을 때 한 장 넘며 나와 있죠. 몇 페이지냐?
534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6번에 1번과 5번이 돼 있죠.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5번은 뭐 한 거죠? 등록증을 대여한 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거짓으로 했다든가 대여했다, 이 경우는 머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이 말소됐다면 기존하던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대 명백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행위는 중대 명백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뭐 시공이나 결격사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오면 거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에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실적 제출. 그래서 왜 실적을 제출하느냐? 요것이 바로 이제 건설 능력과 관련됐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외울 거 없어요. 건설 능력.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신문지상에 부도난 건설회사들이 다 짓고 있잖아. 이름값 가지고. 그렇죠? 왜? 그 실적을 산 거 아닙니까? 그만한 세대수를 하려면 그 실적을 사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도난 건설회사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실적 제출하도록 돼 있다. 얼마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등록업자 돼가지고 아파트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적이 없는 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시행자는 우리가 봤을 때 국가, 지단체 등을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있겠고 또 지단체 등이 있습니다. 등록업자, 건설업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이들은 등록업자와 똑같이 단독사업 주체입니다.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민간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 토지 소유자가 있겠고, 주택 조합이 있겠고, 고용자, 회사 사장님,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동사업 주체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보면, 자, 봐요. 토지 소유자는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같이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can. 반드시 하는 게 아니니까, can.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하느냐? 등록사업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택조합은요,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 중에 리모델링이란 건 건물만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공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공자한테 주면 됐잖아. 시공자한테. 그럼 세대수가 증가되면 공동할 필요가 있죠. 왜? 세대수 증가한 만큼 거기 있는 공동사업 주체한테 너 먹고 떨어져라. 대신 우리 거 리모델링 해달라. 이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세대수 증가가 없으면 공동사업 주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주택조합은. 그 중에 리모델링 경우는 그럼 여기는 can. 근데 얘는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나의 LH공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또 등록사업자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주택조합. 이거는 그 다음 고용자는 회사 사장님으로서 사원을 위한 주택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바로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여야 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교과서 531페이지 보면 그 등록 기준 20호, 20세대 도시형은 30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밑에 있는 박스가 비등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 지단체, 이런 식으로 지방공사, 공익법인까지가 바로 공공이고 그 밑에 있는 뭐가 있어요? 주택조합, 고용자 이들은 같이 할 때는 뭐한다? 비등록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 요건은 바로 532페이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고 며칠래? 30일에 자, 그 다음 거기 뭐 시공 능력 다 필요 없겠고 한 장 넘겨보면 534페이지 오면
등록 말소, must. 두 가지가 있죠.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또 하나, 등록증을 대여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있으면 이미 행한 거는 계속할 수 있다. 뭐가 아닌 이상? 중대 명백이 아닌 이상. 그러면 이제 535페이지 오면 사업주체 중에 공동사업주체란 말이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can, 시행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주치면 되겠죠. 시행, can. 그다음에 주택조합은 역시 can, 할 수 있는데요. 누구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왜 제외가 되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면 세대수 증가하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등록업자뿐만 아니라 지단체, LH공사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면 고용자 의무화되어 있다 했잖아요. must.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얘네들이 같이 할 때는요,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면 봐보세요. 여기 있는 위에들은 얘네들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다 저당권 등 설정하지 말아야 되겠죠. 등록업자는 등록이 됐어야 돼. 그럼 등록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뭐가 있어야 돼? 시공 능력, 건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공 책임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 책임까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책임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 책임까지 분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이제 주택조합. 무슨 조합? 주택조합. 자, 우리는 공법 시간에 이제 조합 몇 번 배우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몇 번 배웠어요, 이제? 3개 배웠잖아요. 또다시 배운 거잖아요. 자, 제일 먼저 배운 게 주택조합 배웠잖아요. 또, 뭐가 있죠? 도시개발조합. 또, 뭐가 배웠죠? 정비사업조합. 그러면 주택조합은 뭐라 했어요? 동업단체. 법인격이 없는 거예요, 얘는요. 자, 조합만 잘못 성격부터 파악하라 했어요.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한 거예요. 법인격 없는 사단. 한마디로 뭐예요? 동업단체. 동업단체. 그러면 얘랑 구별할 것이 우리가 했을 때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랬죠? 법인. 공법상 법인.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그러면 차이점이 뭔 차이가 있을까?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야 성립되죠? 그렇지. 인가받고 나서 30일 내에 등기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뭐가 원칙이죠? 인가받으면 성립되는 게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신고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할 때만 신고.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해두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지역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장 주택조합이 있어요. 세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 지역은 동일한 지역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광역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게 아니라 광역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광역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여기는 대경권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어디나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저 아랫역으로 가면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광역화돼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같은 시면 시, 군이면 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만약에 우리가 지역주택가 여기 밑에 보면 지역주택가 고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 사람 다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광역. 근데 그럼 그 동일한 것이 아니라 광역화가 됐는데 여기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가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주택자가 있어요. 한번 출제됐죠. 과거에는 60제곱미터라는데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알겠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들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여기 보세요. 직장은요,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 동일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직장. 그래서 서울과 대구에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군구에 있는 동일 직장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겠고요. 역시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자도 되고 유주택자도 됩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자,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이면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사업 계획 승인 얻은 공동주택. 이렇게 나눠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거 보자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시험제 최고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왜 구분하느냐? 여기는 소유권을 갖다 확보하는 걸 원칙을 합니다. 무슨 소유권? 대지 소유권. 근데 안 되면 사용 승낙서 가지고 보니까 얼마까지냐? 얼마 얻는다?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80% 이상.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면 리모델링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80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얘는 토지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결의서가 있어야 돼요. 결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 결의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페이지 537페이지 보면 그 파란 박스 있어요 없어요? 두 개가 있는 첫 번째 박스 있어요 없어요? 537페이지 있죠? 자, 그러면 결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 여기는 전체를 하겠다. 그러면 구분소유자 의결권에 대해서 얼마? 구분소유자 의결권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과 동별 얼마? 그렇지. 동별 과반수. 요게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체는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자체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3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동은 전체가 반대하도 3분의 2는 갖췄잖아. 그럼 전체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최소 동별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정비법에서 재건축에 관한 사항. 그렇죠? 전체 한다. 올 4분의 3이지만 동별 얼마? 과반수.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반대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못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동별 과반수를 얻어서 거기는 4분의 3이고 여기는 얼마? 3분의 2. 알겠죠? 그 다음 동별로 하겠다. 그러면 역시 얼마만 있으면 돼? 3분의 2. 그러니까 정비법에는 4분의 3이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 3분의 2.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시면 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특히 이제 여기는 토지사용 승낙서지만 여기는 뭐다? 무슨 서? 결의서. 꼭 구분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첨부해가지고 이거 외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이제 시장, 자자들 가지고 상관없지만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하는 게 원칙이냐? 인가받으면 성립되는 거예요. 인가받으면 성립도 되고 변경도 되고 해산도 됩니다. 해산할 때도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둘은 이렇게 되고 얘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냐면 인가 받는 거예요. 그럼 다 원칙이 뭐다?
인가. 설립을 하든 변경을 하든 해산하든 알겠죠? 설립, 성립 똑같아 설립. 근데 문제는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직장주택조합이 반드시 무주택자야 되고, 누구죠? 무주택자. 직장주택조합이 무주택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겠다. 뭐 하겠다? 우선 공급받겠다. 그럴 때 우선 공급받겠다면 가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신고. 요것만 유일하게 뭐 한다? 신고.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교재를 봤을 때 53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겠다 그러면 신고한다. 그걸 갖다 설립뿐만 아니라 변경해선 또한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직장인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서류, 그렇죠? 무주택자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죠. 이거 사업계획 승인어든 누구면 되느냐? 여기는 소유자에게면 되는 거야, 소유자.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든, 알겠죠? 복리세의 소유자든,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든 누구이면 돼요? 소유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유주택자잖아요. 규모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소유자가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죠. 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뭘 갖다 하냐면 주택만 리모델링은 사람 리모델링 아니잖아요. 만 사람 리모델링 난 제일 먼저 가입할 거야 여기에.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사람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는 사람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조합원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수가 있잖아요. 조합원 수는 누구를 제외해야 되겠죠? 리모델링은 제외해야 될 거 아니야. 조합원수 따질 필요 없잖아요. 왜? 건물만 리모델링은 끝이잖아. 갖고 있는 건물만.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수 할 때 누구는 제외하고, 그렇지,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 그 건설 예정 세대수에는요, 우리가 요새 보면 뭐예요? 분양과 임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양 몇 세대, 임대 몇 세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안에 임대는 제외시키는 거다. 꼭 아셔야 돼. 만약에서 분양을 갖다 예를 들어서 200세대하고 임대를 100세대 한다. 그럼 총 300세대잖아. 그래도 몇 세대 따져야 돼? 200세대. 100세대는 뺀단 말이야, 임대는. 그래서 여기 세대수 산정할 때 건설 예정 세대수에서 임대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꼭 알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외시키면 50% 이상인데, 단 최소 인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여기 되네요. 20명 이상. 그럼 여기 있는,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건 앞서 얘기했죠. 얘는 자격이 문제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격 문제되면 둘뿐이잖아.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지역과 직장에 대해서. 그렇죠? 지역 직장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지역과 직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격 요건은 이미 앞에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는 광역이고 동일이고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유주택. 그렇죠? 이런 말 썼잖아요. 여기는 동일한 시군구에서의 직장. 그렇죠? 그걸 갖춰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건 이게 둘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나중에 가서 이 둘은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 가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될 거 아니야. 여기는 교체 가입 아무 상관없죠. 변경해도. 그러면 여기는 신규 가입 교체를 언제를 갖다 하느냐.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자격 요건 갖춘 툴은 자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겠죠.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이걸 암기 코드로 해서 사양 무탈 변경. 사양에도 탈이 없으니까 변경 가능하다. 사양 무탈 변경 이렇게 해주시죠. 여러분들 보면 오늘 내준 그 OX 문제도 뒤틀에 보면 대충 몇 개 정도의 암기 코드를 꼭 하고 있으니까 그걸 꼭 그 시간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요? 조합원이 사망. 그럼 사망은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기준 따질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양도. 자, 이거 조심해줘. 양도. 그럼 여러분 교재 보면 몇 페이지에 그 말이 있는 거냐 하는 걸 봤을 때 539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요. 539페이지 제일 밑에 니은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조합원에 뭐가 있어요? 사망. 나 이제 합리적 관계 보면 양도가 있죠. 그 양도는 언제를 기준점으로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요것만 다르단 말이야. 아까는 뭐가 원칙이 돼요? 자, 여기는 요 둘은 얘는 시도 때도 없는 거고 사망은 간다고 하는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양도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란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또 여기 탈퇴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돼. 그래서 50% 미만이 됐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이런 경우 있겠고 또 하나는 자 처음서부터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달된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서부터 미달된 경우 얘는 뭐죠? 찾다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옛날 일본식 간자는 보결이란 말이에요. 보결. 찾다가 빠져나가면 나중에 충원하는 거. 이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 처음부터 미달된 거. 알겠죠? 그럼 시험도 얘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이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죠?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해야 되겠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한다. 그걸 꼭 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교과서 보면 몇 페이지에 그 말이 나왔냐? 540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래 기준은 언제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 추가 모집이나 변경 인가 받을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왜? 이거 인가 받은 거 다시 변경해서 다시 인가 받는다고 그랬잖아. 아까 변경도 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건 연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몇 년 내? 2년 내야 돼 있어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2년. 리모델링도 2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조합원은 가서 보니까 문제가 될 게 있죠. 누구한테 우선 공급해야 될 거냐. 자, 리모델링은 자기 거 자기 하니까 우선 공급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 건설한 주택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직장주택 조합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 조합한테 우선 줘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조합은 탈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탈퇴했을 때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명돼도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엔 그 말이 없었어요, 법에. 분쟁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올해서부터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10번, 일단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 10번, 11번입니다. 10번과 11번.
그러면 10번에서 보면 업무 대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나서 자 발긴 포함해가지고 조합원의 가입, 알선 등을 갖다가 등록 사업자가 같이 할 수 있다. 종전은 없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아니 하도록.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은 이거 할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좀 조심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자체 가지고.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등록업자도 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도 있다는 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좀 알아두세요. 그럼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조합원도 모집해 줄 수 있고, 토지 뭐 해줄 수 있어요? 확보, 그냥 인가 업무 대행, 설계자, 시공자 선정 업무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 거짓 과장 광고하지 못해서 법에 명시해 놨어요. 그럼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 기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하라.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문서화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지. 그래서 표준 그 업무 대행 계약서를 보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누가 보급하는 거냐? 국토장관이 보급하는데 누구랑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냐? 이걸 조심해 줘요. 누구랑?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작년도 시험에 났었죠. 자, 올해 또다시 납니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있잖아요. 그러면 인가 받아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여기 봐요. 밑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조합원 모집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을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서 신고받고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이, 자, 예를 들어서 사망, 자격상실, 탈퇴를 했어. 누가요? 조합원. 그럼 조합원이 이렇게 했으면 추가 모집해야 될 거 아니야? 충원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하지 않고 뭐 얘기한다? 오케이. 그게 바로 또다시 나올 황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거 가지고 시험지에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하지 않고 무슨 방법에 의한다? 선착순 방법에 의한다. 다시 한번 예문 나올 수 있단 말이구나. 꼭 아셔야 돼. 그 다음 내가 신고를 했으면 적법하면 수리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미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됐다든가, 또 아니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든가, 또 아니면 건설할 수 없는 땅에 있다든가, 또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거부? 수리 거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나머지 회계 같은 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사업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사업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랬어요, 제가? 조합이랬죠. 조합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건설할 거 아닙니까?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사업 주체가, 자,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돼. 근데 우리가 건축법과 똑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을 뭐 했어야 되겠죠? 확보했어야 되겠죠. 근데 어디 가나 대지 소유권은 100% 다 확보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에서도 소유권 확보 배웠죠.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죠? 내 손가락이 몇 개요? 5개. 5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다 외울 게 아니고, 자, 주택법과 건축법 차이점이 그겁니다. 바로 건축법에서는요, 가서 사용 권한을 확보했어요. 내가 친구 땅 빌려서 집 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 공유한 것을 갖다가 개축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증축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얻어야 돼? 동일 80%, 지분권을 80%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해줄 수 있어요?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럼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저속한 표현 썼잖아요. 그래서 살살 꼬시랬어요? 알았어요. 자, 맞아요. 꼬시라 소리 맞아요. 매도 청구는 무조건 미리 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꼬신다 그랬어요? 미리 3개월 전에. 어떻게? 시가로. 그래서 넘어오지 않더라. 그럼 뭐 한다? 매도 청구한다. 알겠죠? 걔가 행불자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경과되면 법원에다가 공탁하면 된다. 같은 의미야.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따 또 볼 거야. 근데 여기는 좀 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면 되겠고, 또 하나 거기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가서 우리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요, 주상복합은 알겠죠?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서 결의서가 있어야 돼. 구분한다는 거. 네, 국가나 지방 땅 같은 게 있다, 국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양해나 매각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유 지분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5가지가 있잖아요. 건축법에서는. 근데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따 배울 거예요. 3가지. 설명해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큰 절차를 벌써 알고 계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 여기 권한자가 있어요. 권한자가. 그 다음 나가서 승인은 며칠 내에 주는 조치냐면 60일 내에 승인해 주는 거예요. 승인.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나오면 대개 여기 소유권 사용 사업계획 승인대사 권한자 요 3가지가 시험지 출제되는 거예요. 따지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승인할 때 부당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나가서 했으면 뭐가 필요하냐? 착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착공은 얼마나 해야 돼? 그렇죠. 5년 내에 하고, 이제 전체 큰 틀을 준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공구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최초 5년. 그 다음부터 몇 년? 2년.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착공을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감리. 근데 우리는 특히 여기 보면 이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뭐를 갖다 보호해주냐?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아니면 택지를 공급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택지 공급. 알겠죠? 택지 공급.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느냐? 간선시설이 설치가 돼야 돼. 뭐가 설치된다? 간선시설. 그런 간선시설 설치됐으면 이제 뭐 받냐면 사용 검사를 받아요. 그럼 여기 권한자가 3원화되어 있지만 사용 검사권자는 2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면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주고 나중에 누가 있다면 국토장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검사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급 전의 절차 요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폭이 바로 뭐냐? 여기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폭이다.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알겠죠? 그럼 사업 주체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택, 조합. 나오는 게.
자, 그럼 여러분 교재 545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문제 풀 때 뭐가 틀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호수가 가로 채워놓고 호수 따질 때 혼동될 수 있어요. 뭐라고? 등록하는 호수다. 등록은 뭐였었지 아까? 연간자가 붙고 실적이 때 연간자가 붙고 20호 20세대 대지는 만, 단 도시형은 30세대. 아까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혼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역시 주택 건설이 있겠고 대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대지조성 무조건 다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택 건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 얼마 갖다 기점을 해요? 30호 30세대. 그런데 50호 50세대 이상인 경우 있다면 다 이상이라는 이상. 그러면 일반적 단독을 준다 하면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얻으라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만약에 20호 짓겠다 하면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개별 건물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개별 건물로. 그렇게. 다음 한옥은 몇 호? 50호 이상. 알겠죠? 그만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한옥은 그만큼. 알겠어요? 그 다음 30세대. 근데 여기 보면 50세대. 그러면 어디가 완화시켜주냐? 앞에서 배웠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권장한다 그래서 많이 완화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시형 중에서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 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시험 문제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통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꼭 머릿속에 알고 계실 거, 작년에 나온 것처럼 50호는 뭐만 머릿속에 연상하면 돼요? 한옥.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50세대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하면 돼요. 딱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있다랬죠. 자, 이거는 3년 전에 출제되었었죠. 자,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얼마? 10만 제곱미터.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또 있어요. 국토장관. 그럼 이거는 국책 사업이다. 그러고 싶어요. 국책 사업. 그럼 이 중에 여기에 10만 제곱미터는 어떤 경우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한다? 특, 광, 자, 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그 다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한다?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 자, 우리가 봅시다. 대구 광역시 북구에다가 5만 제곱미터 대지 수용할 때와 15만 제곱미터 대지 수용할 때 바로 승인권자 누굴까요? 5만은 어디 눈치 고 봐도 구청장이 어디 있어? 너무 괴롭혔는데 죄송해요. 구청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구청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구청장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구청장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요 시랑 같은 소리야. 특별시 광역시나 앞에 있는 시도사 시랑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얘나 다 구청장 필요 없어. 누구한테 받아요? 광역시한테 받아. 근데 나중에 사용 승인은 사용 검사는 다 요 아저씨한테 받는 거야. 북구청장한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옆 동네 칠곡군에서 하겠다. 5만 하겠다. 누가죠? 칠곡군수가. 15만 하겠다. 경상북도 도지사. 그럼 경상북도 도지사 한 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사용검사는? 칠곡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했든 간에 국토장관이 한 거 빼놓고는 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말고 사용 승인, 사용검사. 알겠죠? 검사. 자, 이걸. 그러면 요것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그럼 포항시는 누가 할까? 포항시장에는 대도시니까 무조건. 알겠죠? 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없다? 구청장이 없다. 우리 구청장이 없는 거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배웠어요? 구청장 없는 거? 안 배웠어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계획 다 구청장 다 빼지 않습니까? 계획주체,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주체가 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출발한다는 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럼 여기 중에 국책사업인데 조심할 게 있어요. 국가하고 LH공사 얘만 국토장한테 받는 거예요. LH공사만. 알겠죠? 우리가 신서혁신도시 했다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사업계획 승인 국토장한테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3지구 했다가 LH공사 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장관. 알겠죠? LH공사만. 시험을 할 때 또 장난치냐고 국가지단체, 지방공사 이렇게 정리합니다. 틀려요. 유일하게 그는 누구만? LH공사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알겠죠? 또 제가 무식하게 썼다 그래서 또 내 공사 그래 읽지 마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누구냐니까 내 공사 그러더라고요. 자,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했다. 그럼 누구한테 받는다? 그렇죠. 국토교통장관. 국가가 했다? 국토장관. 나 이거는 여기 국책사업이란 건 다 국토장관이 지정 공관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혁신도시 같은 건 우리가 330억 넘잖아요. 그렇죠? 410만이나 되잖아. 그럼 그런 국책사업이잖아요. 국토장관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론교재 546페이지 있구나.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특기 문제 나왔던 이거죠. 수도권, 광역시, 긴급주택난, 지역균형개발, 광역자원에서 반드시 누가 지정고시 했어야 돼요? 국토장관이. 꼭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놓으면 계획서를 자체를 해서 제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다 필요 없고 제출해 주면 얼마나 승인해 주느냐 하는 것이 548페이지 있어요. 며칠 내? 60일 내. 그러면 나중에 국토장관이 승인해 줬으면 누구한테 통보한다? 시도지사. 이거 뒤집어 시험지 꼭 나오면 조심해 주세요. 누가 누구한테 통보해 준 거예요? 국토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가 국토장관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통보라는 말을 쓰다도 보고란 말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고요. 통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때 공구별로 분할하면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이게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앞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쉬어도 상관없습니다.